안녕하십니까.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뭐 다양한 컨텐츠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제 전문 본업인 그 법률 강의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제 실무에서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쭉 강의를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그냥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디서 한번 생활형 숙박시설, 이걸 줄여서 이제 실무에서는 생숙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심각해서 피해가 크다,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한 편입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논의는, 이거의 출발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다, 내지는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이고, 과연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내지는 내가 분양을 받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저도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최근 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고, 저는 또 이제 변호사로서 법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이제 좀 살펴보고, 오늘 이제 이 유튜브의 내용도 기존의 다른 유튜브들에 있는 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한 10여 개의 유튜브, 뭐 시중에 많이들 보는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는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정도의 접근이었고, 그걸 구체적으로 재판으로 가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테마를 사실은 한 전반부 조금에 있어서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하는 내용에 맞춰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이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사업 구조에 대한 접근을 아직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중요한 게 이해 당사자인 이 부분에서의 그 무슨 생각들, 무슨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지, 어떤 이 리그의 어떠한 이제 플레이어들이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업 구조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단계에서 이제 뭐 정부가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시중에 하고 있는 뭐 쭉 얘기들 중에서 법률적으로 내지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이제 초창기 출발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활형이라는 것하고 숙박시설이라는 두 개가 개념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생활형이라는 얘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산다는 겁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사는 주거에 대한 얘기고, 숙박이라는 것은 영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사를 한다 이 말인 거죠. 장사를 목적으로 주거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류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부분 뭐냐 하면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출발이 이제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게 애매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에 대한 것 얘기랑 영업이란 얘기랑, 그쪽 쉽게 하면 두 개를 딱 묶어놨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제나 이제 뭔가 제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해해 보시면 관련 문제가 이제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자, 주거. 우리가 뭐 지금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가 잘 안 되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투자라고 생각해서 내지는 주거하는 문제가 되는 이제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사무실. 이걸 이제 오피스텔. 업계는 OT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내지는 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주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게 호텔이잖아요. 모텔. 부동산이란 건 대부분 이제 내가 살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아니면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뭐 자가를 목적으로 이제 전세나 아파트에 거주를 소유해서 사는 거고, 투자는 개념은 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거를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는 거나, 아니면 뭐 하루치 호텔 같은 거나 모텔은 하루치 대실도 하니까 그 시간당 아니면 하루당 얼마씩 주는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출발은 이런 겁니다. 이 출발점을 잘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 항상 출발점은 어디서 먼저 출발했냐면 아파트 규제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는 하나는 거주를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데요. 거주용. 하나는 투자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시중에서는 아파트가 뭐 투자 용도냐, 이걸 이제 좀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투기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지어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다. 투기는 이제 뭐 사회 악이다 내지 이런 접근인데, 좀 더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돈 벌려고 하는 일 중에 이게 부동산을, 주식을 사면 투자가 되고 아파트를 사면 투기가 되고, 이게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이 거주용으로 사는 이게 딱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여러 채 다 사면 뭐 부동산 뭐 투기꾼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는 데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접근하면 어쨌든 규제라는 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본격적으로 한번 이런 이게 본격화됐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한번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2년부터 2005년인가, 여기 조금 불확실한데요. 제가 이제 부동산이 투기가 일어난 거는 여기 어쨌든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하고, 문재인 이 소위 이제 좌파 정권이라고 할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규제가 본격적으로 아파트 규제가 본격적으로 심하게 되고 그 심한 여파로 가격을 확 올렸습니다. 이 두 시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활용해서 재테크 내지는 이런 재테크의 개념이 아니라 아파트를 여러 주체를 보유하면 부동산 투기 사범이 돼서 이거는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좌파 정권 때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한 게 뭐냐면 공급을 축소를 시켰어요. 아파트 공급을 확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아파트 공급을 축소시키니까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 수요는 실질 수요 말고 투기 수요라고 하는 가수요가 붙었던 때입니다. 말이 그렇게 좀 약간 장황한 듯한데 왜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느냐 이러면 포인트는 이건 거예요. 아파트를 규제해야 된다는 정권 하에서 아파트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막 생기니까 공급을 이렇게 확 줄이는 정책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 두 정권 하에서는 공급을 줄이니까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 중에 실질 수요에다 가수요가 붙으니까 아파트 투기가 본격적으로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파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규제를 피하면서 부동산을 이 업으로 하는 시행업이나 이런 분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국리한 것이 뭐냐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예 두 가지 방법으로 갔는데 하나는 상업시설 공급을 늘리거나 부동산이 아예 주택 유사 여기서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유사한 물건을 막 늘린 겁니다. 문제 출발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상업시설 확대가 상관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서 비슷한 아파트를 출발하고 아파트 규제는 회피하면서 아파트 비슷한 공동주택 비슷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급을 쫙 풀면 결국에는 아파트 규제라는 이것을 피해 가면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확 몰리게 되니까 이 실질 수요와 가수요가 붙어 있는 이 투기 수요까지 결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확 그쪽으로 가서 물건들을 아파트 유사한 것들을 막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서 노무현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권이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어졌고 지금은 이거 윤석열 정권을 이어지면서 정책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공급 축소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여기서는 공급을 갖다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늘리는 거예요. 왜? 공급을 줄여왔으니까요.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쭉 이렇게 늘리면서 이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유사한 것들에 대한 그 수요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폭락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활형 주택 수분양자들,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왜 지금 여기 공동주택 유사한 물건이 뭐냐는 걸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건 거예요. 가장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사무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주거용으로 앞에 주거가 붙으면서 오피스텔이 살림집 비슷하게 살고 있는 구조로 가버린 거예요. 주택 비슷하게.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돼가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아니 생활형 숙박시설이면
이게 그 생활형까지는 얘기하면 여기서는 상관없잖아요. 주거 이런 문제で숙박시설은 뭐예요? 또?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건데 아파트처럼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장기 임대주택이나 이런 외국인들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잠시 그 편하게 살으라는 것이지, 이거는 엄연하게 숙박시설인데 아파트의 규제를 피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출발점에서 문제가 지금 시기별로 잠깐 봤는데, 최근에 거 뭐 옛날에 노무현 정권 이런 것보다 2019년, 2020년, 2021년 이 정권이 바뀐 이때까지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 규제가 있었잖아요. 이 아파트 규제는 거주형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뭐 했습니까?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그다음 대출 제한하고, 크게 보면 아파트를 갖다가 너무 많이 사지 못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 채 사면 중과세를, 양도소득세를 양도세 폭탄을 주고, 2주택자, 3주택자 이러면 뭐 50%, 60% 대출을 하면 이게 뭐 DTI, LTV 뭐 이래가지고 딱 대출 규제를 탁 막았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규제를 하는 것들을 아파트를 기준으로는 이거 다 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출은 막 70%, 80%까지 왕창 주고, 다주택자 규제에서 빼주고, 그러면 돈이 수요가, 이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돈들이 이렇게 가고 돈 벌 수 있네 이라고 해서 이쪽에 아파트에 가고 싶은데 아파트 공급은 확 줄어들어갖고, 근데 여기 다른 통로는 확 열려 있으니까 그걸로 가서 왕창 돈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사신 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놓은 생활형 숙박시설인 거예요. 큰 출발은 이해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근거 법률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거 법률이 지금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게 공중위생관리법하고 건축법이라고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은 이게 숙박시설이어서 그런 거예요. 숙박시설. 숙박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숙박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공중의 위생과 안전 이런 것들이 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서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게 위생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가고 살면 뭐 내가 위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 숙박시설, 모텔, 호텔 이런 거 생각하면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불 나거나 화재, 뭐 소방 뭐 이런 거 해서 그 뭐예요? 이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규제하려고 공중위생관리법을 하고, 이게 건축물이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이게 기본법인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근데 여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대표적인 게, 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법은 주택법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상가나 오피스텔에 관련하는 이런 것들은 관련 법이 집합건물법입니다.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아파트를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규율하는 거는 주택법에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받아 놓으니까 이걸
위수탁 관리 업체를 어디를 정하느냐 하는 문제, 누가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왕 받아놓은 거 유지 관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택법에는 아파트의 경우 누가 하느냐,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사무소가 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입대위라는 게 있고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상가나 오피스텔은 구분 등기가 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관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단이 관리소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자, 내가 이게 분양을 받았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은 상황에서 기존에 지금 쭉 유튜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여기다가 뭐 이행강제금을 국가에 물릴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위수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중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요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지금은 뭐냐,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이걸 잔금을 치고 지금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할 텐데요. 하나는 내가 잔금을 안 치고 지금 이거를 지금 입주를 잔금을 내고 이 등기를 넘겨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놓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내가 이제 잔금을 다 내고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걸 누구를 위수탁 관리를 주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쪽에서는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양 대금을 내고 들어간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내가 좀 틀리네. 이게 누가 관리하느냐를, 주택법은, 아파트는 주택법에서 입주자 대표회라는 법적인 기관을, 관리소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가 이거를 결정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집합건물법이 적용돼서는 관리단이라는 걸 구성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위생관리법에 있어서 숙박업해서 위수탁 관리를 30인 이상이 모여서, 내지는 3분의 1 이상이 그냥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위수탁 관리업체를 임의로 지정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고 관리단도 없다는 거예요. 관리소장도 어떻게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논의에서 출발을 한다. 여기서 제일 포인트, 한번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시 구조에 대한 이해를, 지금 쟁점이 되는 걸 이해하면 그다음 구조가 이해되는데, 여기를 정리해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거는 주거하고 숙박이라는 것이 결합돼서 영업이라는, 이 장사라는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거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고 하기 위한 편법으로 자꾸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편법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여기다 좀 더 보태면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따로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강의를 별도로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지식산업센터나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 아파트라는 규제를,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에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물건들로서 이렇게 유사한 물건들로 만들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렇게 호텔이나 하는 이 상업시설, 자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에서 출발해서 실질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활의 숙박시설은 일시적으로 뭐 하루나 이틀, 길어야 한 달 뭐 이렇게 사는 정도의 숙박을 목표로 만들었는데, 그걸 편법적으로 한 달, 두 달 전세, 그냥 평상 자기 집처럼 살려고 살짝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해서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관련 법은 나중에 위주택 관리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 집합 건물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관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상태고 위생관리법이라는 법률만 적용에 들어온다는 걸 이제 출발하고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이제 출발에 대한 논의고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걸 구조와 그다음 해결책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